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4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계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해 가지고 그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다음에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돼 가지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듬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이긴 것이 그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 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의 일종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고 개혁신당이 세석을 확보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가 이틀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설명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다음날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그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꼭 뵙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하루 전날에 윤 전 총장이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석 달쯤 지나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고 하여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윤 전 총장 부부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20분쯤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섰고 단둘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져서 물러났죠. 이번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가 근본적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정권이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지겠다고 하는 기대가 크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해버린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정 적자를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충고로서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성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따끔한 충고입니다. 그 관료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패배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동훈 당선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30대 중반에 당선되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은 자기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희망이 있는 거지, 윤 정부가 잘못하면 가망이 없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목표가 똑같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배신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인 의료 대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한동훈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김종인 씨는 이준석 의원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2027년 대선 때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까지 등장하면서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졌다고 생각한다. 두고 봐야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즉 보수 진영이 한동훈, 이준석 경쟁 체제를 만든 것 같다는 이 지적은 상당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위기도 물론이지만은 개혁신당 이준석이 그 보수의 대안 또는 보수의 구명적 역할도 할 수 있고, 한동훈과 이준석, 50대 한동훈과 곧 40이 되는 이준석이 대결하면은 이 보수가 세대교차도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고, 여기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씨는 이재명 전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최종심은 아니어도 1,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당은 야권 대선 후보가 이 전 대표란 점을 상수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충고였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잇따른 실패가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권력 구조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면서 내각제 등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방향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된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로의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